뉴스탑10이 꼽은 5위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칩을 노린 이유. 서울중앙지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검찰이 어제 한동훈 검사장을 추가 압수했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팀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뒤엉키면서 초유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폭풍이 여전한데요. 먼저 오늘 정치권 반응부터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난 처사를 듣고 이게 과연 법치를 다루는 나라의 행위인지 모두가 의심을 키워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대검과 서울지검 사이에서 이 신경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감정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 이 사건으로 발화됐다. 서울지검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과잉 의혹이 그런 폭력 사태로까지 가지 않았을까. 본격적인 상황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얘기 해볼게요. 장혜철 평론가님. 정진훈 부장검사 하루 만에 퇴원을 해서 오늘 새벽에 퇴원을 해서 오늘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출근은 했다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전신 근육통 느껴서 병원 찾았다가 혈압 상승해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그 사진을 공개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퇴원해서 출근하고 다시 또 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찾았다, 병원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통원 치료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중앙지검을 통해서 알려져 바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다시 정상 출근을 한 서울중앙지검의 정진훈 부장검사입니다. 어제 이 사진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검찰에 계셨었잖아요. 이제 시간을 좀 어제로 되돌려 볼 텐데 이런 압수수색 현장에 부장검사가 직접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거의 역사상 처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물론 상대가 검사장 아니겠습니까? 보면 검사장 직급에 있는 사람이고 또 검찰 내에서도 수사의 달인이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평검사나 또는 보통의 통상적으로 그냥 수사관을 보냈을 때 혹여 생길지도 모르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직접 왔다. 뭐 이렇게 선회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부장검사가 직접 왔다. 그리고 특히 압수 대상이 지금 유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폰의 유심은 거기 전화번호가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통화 내역이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문자 메시지가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아이폰의 유심을 압수수색 분석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슨 분석할 대상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뭐랄까 건초더미에서 무슨 바늘 하나 찾는 의미도 안 되는 것인데 굳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사건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 뭔가라도 좀 찾아보기 위한 어떤 초조한 마음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몸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저희가 뭐 살을 붙이거나 혹은 뭐 묘사하거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무미건조하게 있는 그대로 주장과 반박만 제방만만 읽어보겠습니다. 정 부장검사가 변호인과 통화하도록 허락했고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어떻게 전화하냐 했더니 이런 반박을 했고 이렇게 덮쳤다는 얘기에 대해서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압수를 하려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에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갔다는 게 정진훈 부장검사의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정진훈 부장검사 내가 폭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내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뭐 초기 같은 걸 삭제하는 것 같아서 내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그러다가 넘어졌다. 고의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야 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독직 폭행에 대해서 뭐 무고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 사건의 핵심은요. 이게 독직 폭행이냐 아니면 무고나 명예훼손 이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한동훈 검사장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걸 위법하게 거부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느냐? 아니면 정진웅 부장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느냐? 이거거든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중앙지검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마치 한동훈 검사장이 법원에 발부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투의 어떤 그런 논평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중앙지검에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무집행 방해가 없다. 이 얘기는 한동훈 검사장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관계나 법리 검토랑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무집행 방해보다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깝다고 본다. 그 얘기는 뭐냐? 이건 한동훈 검사장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기보단 오히려 정진웅 부장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라고 보는 쪽이 맞다라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의 어제 오늘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공무집행 방해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우리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정진웅 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휴대전화에서 무슨 초기화 시켜서 삭제하려는 것 같아서 내가 덮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자고요. 이 법원에 발부한 영장의 압수물 대상은요. 휴대전화가 아니라 유심칩입니다. 만약에 법원이 압수 대상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다라고 적실해서 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휴대전화를 내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초기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덮쳤어요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압수의 대상은 유심칩입니다. 유심칩 초기화가 됩니까? 유심칩 삭제가 됩니까? 전 데이터 IT 전문가가 안 돼서 정확히 모르겠으나 오늘 오후 IT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그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진웅 부장이 압수의 대상은 유심칩인데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킬 것 같아 내가 덮쳤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그런데 그 문제 유심칩 있잖아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그 유심칩을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를 했다가 3시간 만에 돌려줬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소득이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해석을 하면 몇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도 그만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 수사하겠다. 이런 그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보여준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휴대폰을 압수를 이전에 했지만 아직까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심칩에 있는 정보를 다시 분석해서 거기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유추해보려는 그런 뜻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뭐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풀고 전화가 그 열린 상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상태로 압수를 하면은 비밀번호 풀지 않고 전화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영장에는 유심칩만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그렇죠. 설사 그렇게 휴대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적법한 그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제의 압수수색은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최근에 그 서울중앙지검이 이렇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 행동들을 조금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지 어떤 아까 김경준 의원도 잠깐 그 언급했습니다만 수사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흔들리게 되니까 굉장히 그 초조한 가운데서 약간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상황을 크게 한번 볼게요. 김경진 의원님.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나선다고 했을 때 사람들, 이제 뭐 기자들이나 혹은 뭐 법조인들이 생각한, 그러면 사실상 수사심의회 권고를 불복한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또 그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불복한 거죠. 그리고 불복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구고 그 내부에서도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속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복한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나는 수사를 계속해야겠다.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이루어지기 전날 이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죠. 절차상으로 100% 적법한 건데 근데 도대체 유심칩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아이폰을 가지고 본다면 아이폰의 유심칩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서 이 부장검사가 기술적 기계적으로 대단히 좀 문외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유의미한 가능성이 있다면 이 건이 문제가 됐던 1월, 2월 중에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안드로이드 계열의 핸드폰을 쓰면서 이 유심칩을 쓰고 있었을 때는 그 시점 그 당시에 통화 내역 같은 게 몇 개가 아마 기재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혹여 그 조그만 가능성을 보고 청구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열려있긴 하는데 어쨌든 휴대폰 본체에 비하면 유심칩에 기록되는 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의아하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유심칩 3시간 만에 돌려줬어요, 어저께. 1시 반에 이제 가져가고 4시에 돌려줬거든요. 예. 그러면은 유심칩 분석하는데 원래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3시간 만에 돌려줬다는 건 별 소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마나 압수가 됐다는 겁니다, 또. 알겠습니다. 이것만 짚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장혜철 평론가님. 서울중앙지검과 한동훈 검사장 측의 공방과 비슷하게 거기도 반박과 재반박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도 정권을 수사한다고 폭행당한 것이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또 오너의 페인트 모션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좀 공방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 또 정부 여당 범여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검찰의 인권 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피의자 출두할 때도 통보도 안 하고 지하실로 이제 들어가고 피의 사실 공표도 금지하고 중간에 형사사건 수사 어떻게 되는지도 국민들 알 권리를 침해해 가면서까지 중간에 안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토록 인권 수사를 강조하던 분들이 이렇게 폭행을 당한 한동훈 검사장에게 오노의 페인트 모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시는 것은 우리 편 인권만 중요하고 우리랑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의 인권은 별로 안 중요하고 깔아뭉개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많이 되고요. 만에 하나 범여권이나 진보 진영의 지식인 또 과거 같으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람이 압수수색 당하는 과정에서 수색하는 검사가 몸을 날려서 그 사람을 제압했다면 한동훈 검사장 주장대로 얼굴을 눌렀다면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페인트 모션 아닌가라고 말했을까. 진영을 떠나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일관된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게 정치인들의 옳은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제 이 추가 압수수색에서 상당히 좀 일단 비판 일색이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다른 반응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의 입장 그리고 다른 여권의 반응들도 한번 저희가 다른 반박이 있으면 차분히 더 반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